코로나19 완치율이 50%를 넘었지만 여전히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80세 이상 확진자들의 치명률이 높아서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데 코로나19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먼저 살펴볼까요? 수도권이 대구를 추월했습니다. 지금 서울, 경기 수도권의 확진자가 31명, 대구, 경북은 25명인데요. 이제는 수도권에 방역 초점을 좀 모아야 할 형편입니다. 제2미주병원을 비롯해서 집단 감염도 여전히 안심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제2미주병원의 확진자가 133명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구로에 있는 만민중앙교회 28명 나왔습니다. 이런 집단 감염 막아야 하는데 여전히 위험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치명률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전체 치명률이 1.64%인데 반해서 80세 이상 고령자들의 치명률은 18.31%에 달합니다. 이 정도로 고령자, 특히 80세 이상 되신 분들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 여전히 확진자를 지금 낮추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인데요. 해외에서 들어온 분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476명이나 됐습니다. 지금 당장 내일부터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2주 동안 의무적으로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세계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177개 나라, 거의 모든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세계 확진자가 72만 명, 그리고 사망자는 3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보겠습니다. 누적 확진 환자 수는 9,661명이며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는 총 476명이고 이 중에 외국인은 40명이었습니다. 어제 신규로 확인된 확진자는 78명이었습니다. 어제 추가로 사망하신 분은 6분이셨습니다. 사망자들의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사망하신 6분은 80대가 4명이셨고 70대 어르신이 2명이셨습니다. 대구 지역에서 5명, 경북 지역에서 1명의 사망자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서울에서는 구로구 소재 교회인 만민중앙성결교회 관련하여 전일 대비 6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13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3월 5일 무안 만민중앙교회 20주년 행사에 확진자 3명을 포함한 서울 만민중앙성결교회 신도 7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어 전남 지역 확진자와의 연관성 등 감염 경로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고 해당 행사에 참석한 참석자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가 밀접 접촉할 수 있는 종교 행사 등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예, 오늘도 가톨릭대학교 의대 미생물학교실 백순영 교수 모시고 코로나19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이제는 수도권이 비상입니다. 수도권 확진자가 계속 늘어난 이유 어디에서 보십니까? 이 숫자 자체는 큰 의미는 없는데 일단 수도권인 경우에서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이 환자들 수가 많아서 많이 늘어난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원내 감염이 아직도 완전히 해소는 되지 않아서 아직도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합쳐서 아마 대구 경북보다 수도권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서울 경기권하고 대구 경북하고 뭐 거의 반반씩 차지하는 정도 나머지 지역들은 아주 미미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지역이 아직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대구만 잡히면 인구 분포로 봤을 때 수도권이 확진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수도권이 전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려 있으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수도권 확진자들이 늘고 있는 이유를 몇 가지 이렇게 꼽아보면 해외 유입이 아주 비중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일부터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격리를 지키기로 했는데 이 정도 조치면 될 것 같습니까? 뭐 지금으로 봐서는 방역 당국의 이 검역을 최대한으로 하는 것이겠죠. 예. 또 한 가지는 이 단기 체류자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2주 격리를 시킨다면은 사실 들어오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또 거꾸로 우리나라에서 출국을 할 때도 마찬가지 상황이 되는 거죠.
장기로 간다면 모를까 단기로 외국에서 관광이나 하고 뭐 지금 관광 가는 사람은 없겠습니다만은 예. 일단은 외국에 출국을 했다 돌아올 때는 2주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자가격리라는 의미가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파악하고 하지 않으면은 예. 문제가 있고 위반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완벽한 입국 금지는 아니라는 것은 아직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완벽한 입국 금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일부 어떤 매체가 기사 쓴 거를 보니까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 막지도 않으면서 국민들한테 거리두기 헛심쓰게 만든다. 이렇게 지적했던데. 근데 기본적인 문제점은 그것이 외국인이 아니라 대부분이 국내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이라는 점하고요. 사실은 그 외국인이라는 그 지금 상황에서 한 10% 정도 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교민들 중에서 미국 시민권자라든지 유럽의 시민권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국적이 달라서 그런 경우들은 많이 있고 실제 외국인은 몇 명 안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외국에서 과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자기 어떤 중요한 비즈니스가 아니면 들어올 사람이 있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입국 금지라는 것은 또 상대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최대한의 검역 또 방역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예. 앞으로 뭐 최악의 상황이 나온다면은 입국 금지까지 가야 되겠지만 입국 금지를 한다고 해도 그 내국인을 입국 금지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은 이 효과는 비슷하게 보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외국인 들어오는 것 옛날에 외국인들 들어오는 거하고 같이 봐서는 좀 안 되겠죠. 정세균 총리 관련 발언 한번 들어보실까요? 4월 1일 0시부터 지역과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의 의무적 격리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관광 등 중요하지 않은 목적의 입국을 사실상 차단하기 위해 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의무적 격리를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예, 일단 격리되는 거 아주 중요한 조치겠죠. 그렇게 해서 좀 안전을 좀 담보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데 그런데 지금 외국에서 들어온 유학생들도 꽤 있고 요즘에 보면은 각 지역마다 외국에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격리를 해야 되는데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강남의 그 유학생 모녀는 물론 당시에는 확진이 아니어서 그렇긴 했지만 그래도 좀 많은 감염자가 많은 나라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증상이 없어도 좀 자신들이 스스로 격리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 2주 격리라는 것도 사실은 4월 1일부터 격리이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 들어온 사실은 유럽이나 혹은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아직까지 자가격리 대상은 아니었거든요. 예. 이 15일 날 입국하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학생으로 미국에서 입국을 했는데 15일 당시에는 뭐 자가격리가 권고사항이었지 실제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예. 하지만 지금 입국하시는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 경우에 있어서는 너무 학생들이 이제 어리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고 또 부모가 이것을 자가격리를 잘 해야만 자기 집안 안에서도 감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인데 이 15세 여학생의 경우에는 어머니도 감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물론이고 어머니도 그렇게 좀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한 것이 굉장히 문제일 것 예. 같고 아마 앞으로도 많은 교민들 또 유학생들이 들어올 것인데 교민들의 경우는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을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일단 치료도 받을 수 있고 진단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지만 예. 사실은 의료보험상에는 여러 가지 일단 65세 이상이 되어야만 시민권자들을 몇 개월 후에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조치가 이제 이루어지면은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수 자체가 많이 줄어들 것이고 또 이 관리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2주간의 격리라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긴 하지만 너무나 숫자가 많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이걸 통제할 수는 없는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증상이 나타났을 때 진단을 받는 이 아주 좀 뭐라고 할까 자발적인 예. 부분에 있어서 꼭 지켜야 되는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치명률과 관련해서 80대 이상 치명률이 높은 것은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시고 또 그 정도 되면은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오늘 한 그 치료하신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특히 심장 질환이 있는 분이 아주 위험하다. 감염 위험도 높고 치명률도 높은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다라고 하는데
폐보다도 심장 질환이 있는 분이 더 위험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는 처음부터 이 호흡기계 질병인 이 코로나19의 특징이었습니다. 심혈관계 질환, 특히 고혈압 계통이 굉장히 위험하다. 예.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흡연도 위험하다는 게 이탈리아에서 밝혀졌고요. 예. 장기간 흡연하는 사람들은 호흡기계가 많이 망가져서 기저질환이 될 수 있다. 이런 예. 것들이고 당뇨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암이라든지 기저질환은 뭐 많지만 실제로 제일 위험한 것은 심혈관계 질환이죠. 그렇군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80대 이상이 많이 사망하신 것은 사실은 그냥 집안에 계시던 80대 사망자가 아니고 이 집단에 수용되어 계시던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또는 정신과 병동에 폐쇄병동에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사망률이 많이 늘어난 것이고요. 이 사망률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나라가 지금 1.64%로 지금 예. 알려져 있는데 이 1.64%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 설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31번 환자가 나온 이후에 굉장히 많은 폭발적으로 환자가 증가해서 대구 경북 지역이 일시적으로 의료 공백이 생겨서 막 하루 만에 돌아가시는 분 생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즉 병원에도 못 가보고 돌아가신 분들이 몇 생겼었는데 이때 이미 치료 시기를 놓쳐서 중증으로 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분들이 아직도 치료를 받고 있어서 사망률이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예. 그다음으로는 최근에도 또 대구 경북 지방의 요양병원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환자가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분들도 굉장히 치사율을 높이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 환자 수가 지금 급격히 늘어나지 않고 굉장히 정체되어 있는데 이때의 환자들이 많이 사망하기 때문에 실제는 분모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사망률은 지속적으로 지금 예.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좀 우리가 다른 점은요. 우리나라 확진자는 굉장히 젊습니다. 이건 신천지의 그 나이 분포, 연령 분포가 20대가 제일 많고 예. 여성이 제일 예. 많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체 분포로도 20대가 27%를 차지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 없는 일이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신천지만을 계속 찾다 보니까 예. 신천지 환자들은 신천지 확진자들은 사람들이 젊은 많았고. 사람들이 많았고 또 이 나이 드신 분들이 그다지 많지 않았었다는 연령 분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탈리아나 이런 데를 비교해 보면 이탈리아는 63세 정도 됩니다. 확진자의 평균이. 그런데 비해서 독일 같은 데는 40대에 불과한데 우리나라는 그보다도 지금 이것 때문에 더 낮아 보여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망률을 많이 떨어뜨린 즉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사망하지 않거든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의료 수준으로 한 1%대 이하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 의료 공백 이런 상황들 때문에 요양병원 같은 데서 많은 환자가 나와서 1.6% 정도까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세계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일본이 비상입니다. 긴급 사태 선언까지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동안 너무 느긋했죠. 아베 총리는 감춘 것 없었다고 하는데 한번 발언 들어볼까요? の数は少ない、ほぼ毎日のようにですね、厚労省に対して、医師が必要とする判断すれば必ず PCR 検査でき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ねということは、重々申し上げて、おります。それを隠しているのかという理論がありますよね。でこれは私は違うと思います。例えば PCR 検査の数が少ないけども死者の数が多いということではありません。 예, 일본 총리. 일본은 지금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실토를 했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비상사태 선언 직전이다. 그리고 도시 봉쇄 가능성까지 비쳤습니다. 자, 백순영 교수님 사실 일본과 관련해서는 진작부터 우려를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확진자 보면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근데 계속 늘어난다고 그래도 저거 확진자가 2,600명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믿기 힘들다는 말씀이죠. 아니, 저 말은 맞죠. 근데 진단 자체가 우리나라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하고 있어요. 예.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정도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자는 굉장히 적게 나오는데 결국 이 사망자를 보면은 또 확진자를 보면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예. 사망률도 높고 예. 확진율도 굉장히 예. 높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우리처럼 이런 봉쇄 정책은 지금 할 수 없는 벌써 방역에 있어서는 늦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한 것이죠. 예. 환자가 나오기는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투명하게 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저 아베 수상의 말이 틀린 거는 아니에요. 받을 수는 있지만 지금도 아직도 굉장히 적게 일어나고 있다. 진단 자체가. 그 얘기는 확진자도 수도 적은 건데 실제로는 동경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감염되어 있고 이들은 전부 대중교통 타고 다니는 사람이 예. 많거든요. 일본 특히 지하철이라든지 뭐 그렇죠. 전철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지옥철에 가까워요. 그리고 또 동경도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거기도 수도권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도 굉장히 많은 인구가 예. 출퇴근을 하고 있고요.
근데 한번 여기서 동경 같은 데서 한번 확산이 된다 그러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봉쇄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일본은 이미 늦었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봉쇄까지도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일본이 다른 점은 우리보다 병상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예. 1000명당 13개나 되고, 우리는 요양병상이 다 들어가 있어갖고 12개인데 예. 사실은 우리나라는 8 정도 보면 맞고요. 네. 그거에 우리보다 1.5배 많다는 것, 또 지역사회에 있어서 그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예. 잘 되어 있다는 것,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노인 계층들이 많이 사망하지 않는 것을 아마 자신하고 있는데, 이탈리아나 미국의 상황을 보면 이거 순식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일본도 고령사회 아니겠습니까? 일본은 특히나 코메드계의 대부라고 하죠. 시무라 켄이 코로나로 숨져서 더욱 국민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사람의 죽음은 더 충격을 줄 수 있죠. 미국도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발언 잠깐 들어볼까요? You would like to be back to normal by Easter Sunday. Yes. That's 19 days from now. It's okay. Is that true? Is that possible? Or is I that think it's false hope? possible. Why isn't it? I mean, we've never closed the country before, and we've had some pretty bad flus, and we've had some pretty bad viruses, and I think it's absolutely possible now. There's a possibility that sometime today we'll do a quarantine, short-term, 2 weeks on New York, probably New Jersey, certain parts, and Connecticut. 격리 조치하는데 지금 뉴욕은 봉쇄 얘기까지 나오는데, 봉쇄를 한다면 아주 심각한 결과가 나올 거다. 쿠오모 주지사가 아주 반발을 세게 하던데,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심각한 거죠? 근데 저거 뭐 연방정부에서 봉쇄를 하나 주정부에서 하나 상황은 비슷한데, 아마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미국은 주정부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것 같고요. 예.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인데 미국은 진짜 심각한 상황이죠. 예. 특히 뉴욕주 같은 경우에서는 아마 의료 공백 상황이 나온 것 같은데, 여기에 미국은 좀 다른 점이 어떤 게 있냐면은 미국은 병상 수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또 취약계층도 많고요. 그래서 저렇게 급격히 올라가면 의료 공백 상황은 분명히 나오는데, 미국의 그 가용 자원이라는 건 엄청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뭐 10만 개의 그 벤틸레이터, 인공호흡기를 만들려 하는 명령이 가능할 정도고, 병원선이라든지 또는 야전병원이라든지 뭐 여러 개의 시설 같은데 병상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예. 가능성이 있고, 의료진인 경우도 가용할 수 있는 의료진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언젠가는 해결을 할 것이지만 저 의료 공백 상태를 그대로 놔두지는 못할 것이고, 저것이 사망률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아마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만 저 사태가 해결이 될 것 같고, 또 뉴욕뿐만 아니라 뉴저지라든지 커네티컷이라든지 또 캘리포니아 같은 데도 지금 만만치 않은 예.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전체가 통제가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이것이 유행이 끝나기는 어렵고요. 어느 정도 그 증가세가 멈추느냐 하는 게 아마 몇 달은 걸릴 것 같이 예. 보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서는 안심할 상황이 절대로 아닙니다. 백순영 교수님은 정치 얘기 가급적 안 하시려고 하니까 정교한 평론가한테 한 가지 간단히. 네. 보면은요, 미국이나 일본 정말 방역은 방역 자체로 그대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는 아무래도 재선 그 선거 기간이고, 또 일본은 올림픽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초기 대응에 머뭇거린 그런 작용을 좀 했던 측면이 두 있다고 가지 봐야죠. 측면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실제로 저것이 우리나라에는 오지 않을 것이다, 또는 오더라도 아주 가볍게 스쳐 지나갈 것이라고 이제 방심했을 수도 예. 있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것이 실제로 재선이나 그다음에 올림픽 개최라는 문제까지 나오니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사안이 모든 국내 실정을 덮는 또는 약간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이런 정치적 액션들이 이제 같이 묻어 있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저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중계 방송하듯이 매일 이제 저 소식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유, 미국이 저렇게 계속 가면 우리나라 경제 어떻게 하지? 일본 저렇게 초기 방역 실패해서 공경에 빠지니까 참 우리나라가 돋보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똑같이 한국 경제 또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나라는 이제 겨우 분위기 잡아가고 있는데 미국, 일본, 유럽 전 세계가 이 문제 때문에 정말 홍역을 치르고 있다면, 아니 우리가 지금 자가격리가 이렇게 이제 버티고 있는데 한국 경제는 앞으로 어떻게 또 회생의 기회를 잡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 예. 좀 답답한 마음이 좀 많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정말 코로나19로 세계가 결코 각자 갈 수 없다는 것 느끼게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어느 때보다도 지금 중요한 것,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고, 지금의 백신이라고 하면
거리 두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와중에 참 걱정시키는 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제일 중요했던 게 밀접 집회를 좀 하지 않는 건데요. 일요일 날 예배 뭐 안 드릴 수 없죠. 그런데 너무 이렇게 밀접하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 좀 자제해달라. 그리고 그 자제 권고 듣지 않아서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정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는 예배를 강행하고 심지어 그 앞에서 단속 나온 사람 그리고 주민들 반대 여기에 부딪히며 충돌하는 모습까지도 보였습니다. 좀 고의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요. 이 문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하신다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들은 이 예배 하나님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시민 건강을 위해 사랑제일교회에서의 집회를 금지합니다. 포탄이 떨어져도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 민족이라고요. 국민 생명이 종교 자유도 있는 거야. 시민들이 다 협조를 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설득수범해야지 이거 되는 거예요? 왜 주거침인데요? 손대지 마세요. 손대지 마세요. 선배. 그거 가시라고. 알겠습니다. 저기 폭행하지 마시죠. 폭행이 같이 거예요. 쳐볼까? 너랑 우리가 죽어볼까? 그냥? 그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치구와 경찰과 함께 현장에서 현장 예배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였고 해산을 요구하였으나 현장 예배를 강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미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 교회와 또 교회 측 그 주최자와 이날 참석자에 대해서 저희가 확보한 사진과 영상 자료를 토대로 해서 신원을 확인하여 금주 중에는 고발 조치에서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지영재 변호사, 사랑제일교회는 신도들이 이웃 사람들과 충돌까지 했던데 이웃과 이렇게 충돌하면서까지 예배를 강행을 했어야 되는가? 네. 어떻게 보셨어요? 예수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반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 가지 계명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계명 딱 한 가지는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이잖아요. 여기에 그 정반대되는 행위를 갖다 한 거고요. 사실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저도 이제 어제 또 저희 교회 온라인 예배 드렸는데 저희 목사님 설교 말씀이 딱 이런 취지였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개인적으로 좀 부끄럽고 이런 경우는 뭐 개인이 그렇게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데 우리나라 법이 있으니까 제가 계속 그 말씀을 갖다가 드리는 게 감염법 예방법에 따르면은 시도지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흥행이나 집회나 제례나 이렇게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것을 위반하면 단순히 그냥 위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형사상 처벌을 갖다가 받을 수 있는데 그 처벌이 벌금 300만 원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위법한 행위를 했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그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종교의 자유 얘기하는데 박원순 서울시장 종교의 자유가 국민 생명권보다 더 위에 있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격리 원칙을 어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가격리 공고를 받았는데 영국인입니다. 4개 도시를 막 돌아다니면서 또 스크린 골프도 치고 말이죠. 아주 위험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보면은 아주 동선이 활발한데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법무부 지금 강제 추방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강제 추방해야 되겠죠? 김강립 차관의 발표 내용 듣기 전에 한번 일정을 보죠. 동선을. 20일 날 인천공항에 들어와서 자전거 오토바이 타고 이틀간 외출하고 수원, 영통, 보건소 가서 선별검사 받고 검사 받았을 때는 몸이 좀 안 좋아서 받았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마스크도 쓰지 않고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제 그 법무부에서는 해당되는 그 영국인에 대한 조사를 이미 착수를 했습니다.
아직은 그 해당되는 그 영국인이 입원 상태이기 때문에 그 소환이 가능한 상태가 아닙니다. 소환 가능한 상태가 되면 직접 조사를 해서 그 위반 사유 등을 직접 듣고 그 필요한 조치 등 그 강제 추방이나 뭐 입국 금지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 법무부에서는 만약 자가격리 조치 등 위반 그 사실이 불법 행위에 해당돼서 추가적인 방역과 감염 확산 등에 따른 국가 손실을 유발했다라고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 교수님 지금 저 영국인 확진 판정을 받았지요? 예, 받고 지금 입원 중에 있기 때문에 예. 소환이 불가능하다고 발표하고 예. 계시는 것이고 앞으로 이제 재입국 금지라든지 강제 출국 예. 시키는 이런 또 구상권까지 청구할 수 있는 이 정도 처벌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자가격리 위반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한 처벌을 내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 일벌백계라도 이렇게 외국인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처벌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만 되겠죠. 강제 추방하더라도 치료 끝난 다음에 해야 되겠나요? 그렇죠.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치료를 해줘야만 예. 하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치료가 끝난 후에 여러 가지 다 살펴보고 어떤 처치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어떤 처벌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은 그때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마스크를 안 쓰고 다녔을까요? 이 서양 사람들이 대부분 이 마스크 쓰는 거에 대해서 그 습관이 없고요. 아니 그래도 예. 가끔 뭐 외국 동영상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 마스크 안 썼다고 이렇게 막 테러도 하고 그러던데 말이죠. 그 거의 인종차별 수준인 것이죠. 예. 외국 사람이 특히 서양인들은 차이니즈 바이러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동양인이 바이러스를 옮겼다 하는 그런 개념이 많이 있어서 예. 자기들은 마스크 안 쓰고 다니면서 동양인 보고는 왜 마스크를 안 쓰냐 뭐 이런 식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격리시설에 있던 젊은 여성입니다. 신천지 교도였는데 거기를 또 탈출했습니다. 탈출해서 주변을 막 돌아다니고 주민하고 커피도 나눠 마시고 그랬던 사람이 있는데 그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까? 걸어다니면서도 쳐 데리고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심리 상담사로부터 전화 상담을 주 2회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심리 상태가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좀 더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신천지 교육생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후에 추후에 다른 돌발 행동에 대비해서 저희들 오늘 대구 지역 관내 병원으로 입원 조치할 계획이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네. 노영희 변호사, 저 여성은 보면 이렇게 뭐 올라가서 혼자서 춤도 추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좀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저런 행동을 했다면은 뭐 그런 벌금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지만 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내리기 좀 곤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저 장소에서 그냥 춤만 단순히 춘 건지 아니면은 사람이 있는 곳으로 밀집해서 들어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봐야. 지금 저 영상에는 안 나왔는데요. 네. 저 담장을 또 넘어서 나가기도 했어요. 그 정도로 격리 시설을 탈출까지 하고 지금 뭐 춤추고 이런 모습만 봤는데 간호사가 막 잡으러 가니까 도망도 가고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근데 글쎄요, 갇혀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그랬을까요? 그랬다고 하기에는 너무 좀 의식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 예, 뭐 정신 상태가 좀 분명히 이상해 보이기도 하고요. 저 자가격리라는 것에 대한 개념 자체를 잊어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자가격리라는 것이 아마 시설에 좀 격리가 됐던 것 같은데 그 며칠간에 아마 정신적인 패닉 상태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자가격리 얘기하고 있는데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제주도에 놀러 갔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던 유학생 모녀 원희룡 지사 지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하겠다. 다시 한번 또 강조했습니다. 그냥 안 넘어간다. 제대로 하겠다. 이 와중에 강남구청장 옹호하는 발언했다가 상당히 여론의 문매를 맞았지요. 제주도민에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고개 숙였는데요. 녹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